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한 해 음주 교통사고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하루 평균 1.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어 지금의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일 때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5%일 때보다 경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치사율도 0.05% 미만의 음주 교통사고가 0.05% 이상 사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스웨덴도 단속 기준을 강화해서 조정한 후 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히 동반돼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화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습관과 벌초 시 말벌에 대처하는 올바른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가족과 함께할 생각에 들떠서 이맘때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소홀했다가는 연휴에 장시간 집을 비운 사이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하죠. 네, 좋은 일을 앞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요. 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명절, 이 시기에 사실 더욱 차분하게 일터나 집안 등 내 주변의 안전을 꼼꼼히 돌아봐야 하겠는데요. 자칫 방심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8분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용접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불길을 119 소방대원들이 재빨리 진압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3층 물탱크실 온수배관을 용접하던 중에 발생한 불티가 배기덕트 내부로 튀면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26분 서울 중구 청파로에 있는 구두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펼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층에 설치된 환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7분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공장 근처 골목까지 뒤덮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공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도중 기계에서 불이 나는 것을 진압하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공 작업 도중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4시 14분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층과 4층에 있던 거주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3층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보면 화재 사고는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화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사고는요, 대부분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의 화재 사고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화재 예방을 위한 이 기본과 원칙은 뭔가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첫째로는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가스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네. 또 주방 가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화재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기 플러그 꼭 뽑아두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기 가스 화재가 대부분의 이런 화재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빈집에서 불이 났다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확인해라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건물을 비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비어있는 공장이나 또 작업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장기간 건물을 비워두는 이 휴무하는 공장이라든지 창고같이 이런 대형 건물들은요. 네. 이 관계자들께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소방 시스템이라든지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교체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누전이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라든지 시스템들은 대부분 전원을 차단해서요. 대기 전력을 줄여서 과부하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평상시에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장기간 비워둘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빈 공장이라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이렇게 도난을 당하거나 혹시 또 방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잠금 장치라든지 방범 보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나 공장도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안전 점검을 필히 받고 비워두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또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가 많잖아요. 다양한 명절 행사에 문화 활동 또 쇼핑까지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요. 이 명절에는 더욱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붐비게 되는 노래방, 그렇죠. 또 영화 상영관, 또 대형 판매시설은 역시 안전 점검이 가장 기본인데요. 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잘 확보해두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비상구 주변이나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또 유도 표지가 가려지도록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네. 화재는 화재 발생 후에 한 5분 정도가 지나면은요, 사방팔방에서 아주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화재가 발생한 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소화기 화학법을 잘 알아둬서 이렇게 119 소방대원이 오기 전까지 잘 진압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또 이미 어느 정도 화재가 확대돼서 이렇게 진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면 무리하게 계속 진압을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집안 곳곳과 또 작업장 주변에 화재에 노출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 24분 서울 강남구 도곡로 양재전화국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재역 쪽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역삼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부딪히면서 운전자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119 구조대가 다친 운전자를 차량에서 안전하게 빼내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아침 6시 19분 서울 광진구 군자교에서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군자교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 졸음운전 등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6분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 운전석에서 불이 나 엔진룸이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 퓨즈박스 내 배선이 열을 받으면서 전선 피복으로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통법규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절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 등 이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와 또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하고요. 네. 또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교통법규 또 질서를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는 교통체증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네. 이제 핸즈프리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수화기를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부득이하게 사용하신다면 핸즈프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명절 연휴엔 추석 선물하고 또 뭐 제사 준비를 하려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 잠시라도 갓길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도로는 이제 노면 표시에 의해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의 갓길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 실선. 네. 대신에 또 황색 단선에 이 주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인데요.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주차가 가능한 요일 또 시간대가 적힌 안내 보조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안내판을 잘 살펴보신 후에 그 시간 안에 가능한 시간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황색 복선, 그러니까 황색의 선이 두 개로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네. 주차를 절대 하실 수 없는 곳이니까요. 항상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만 좀 유념해서 잘 지키면 되겠네요. 요즘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보복 운전이죠. 추석 연휴에 차가 막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끼어들 때도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정거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그동안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요. 형법상 특수 상해나 또 특수 폭행으로 처벌해 왔고요. 그 대신에 운전면허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보복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복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해 혹은 또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복 운전, 나와 타인의 생명을 걸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이나 또는 사상자를 보지 못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추가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곳은요.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차량에 비상등을 켜거나 또 트렁크를 열어두고 또 네.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 후방 한 100m 지점, 야간에는 한 200m 지점에 미리 설치를 해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난 후에는 갓길이라든지 사고 차량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견인차라든지 경찰 차량을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절 연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항 몇 가지를 체크해봤는데요. 귀성, 귀경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출발하기 2, 3일 전에 미리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또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겠고요. 또 운전 중에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 47분 서울 광진구 광진교 남단 부근에서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자가 신변비관으로 다리 위에서 투신해 119 구조대가 급히 구조에 나섰는데요.
먼저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1시 12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담역 사이에 놓인 장안철교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남성이 철교 아래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중랑천 수질이 탁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구조 당시 남성은 입이 호흡이 끊어진 상태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사고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담역 사이에 놓인 장안철교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남성이 철교 아래 중랑천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숨진 작업자를 포함해서 5명은 이날 장안철교 하부에서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서 설치한 이 작업 발판 지지대를 철거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또 과실 여부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채 꽃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뿌리 박힌 안전불감증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는 분들 많은데요. 벌초 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벌이죠. 이 벌초 작업을 하다가 말벌떼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남에서도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9월에는 특히 말벌의 번식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다가요. 또 최근에 고온이 이어지면서 말벌의 발육 기간이 짧아지고 또 말벌의 천적인 조류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보니까 대부분 말벌에 쏘여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말벌과 일반 꿀벌은 다른 건가요? 네, 최근 말벌 사고가 늘어나면서 일반 양봉업계도 이 말벌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말벌의 독이 얼마나 강하고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벌과 꿀벌은 공격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꿀벌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침을 쏘지만 말벌은 먼저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소말벌은 꿀벌의 500배, 중간말벌은 300배의 독을 가진 데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말벌과 꿀벌의 큰 차이점은 꿀벌은 일회성 공격을 하지만 말벌은 연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꿀벌은 한 번 공격을 하고 바로 죽는 반면에 말벌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벌이 보이면 주변에 벌집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시고 벌집을 발견했을 때 119에 신고하시거나 꼭 전문가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말벌은 꿀벌에 비해 독이 최소 300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공격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벌에 쏘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벌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말벌 제거를 위해 현장에 자주 출동하시는 119 소방대원님께서 잘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벌쏘임 예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지 말고 침착하게 옷가지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시에는 가급적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벌초 시에는 산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위의 말벌집은 가지가 축 처지면서 벌집이 풀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벌초하다가 발로 차는 분들 많습니다. 말벌은 9월 산란기에 가장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벌쏘임 사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벌을 발견했을 때는 자세를 낮추고 현장을 재빨리 벗어나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벌초 시에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겠죠. 네, 향수를 뿌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벌초 시에는 벌과 비슷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벌에게 쏘였다면 어떻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 있을까요? 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하며 독성이 퍼지지 않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벌독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꼭 해독제와 지혈대를 준비해야 하며 벌초 시에는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장화나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벌집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냉찜질을 하고 알레르기성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재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가을철 말벌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가을철 말벌에 공격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 수칙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벌을 발견했을 때에는 옷가지로 머리를 가리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현장을 재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벌초나 등산을 할 때는 짙은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뿌리는 행동은 자제를 해야겠고요. 가급적 벌과 비슷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나뭇가지나 잎에 벌집이 가려져 있을 수 있으니 벌초 시에는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만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냉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초나 등산 시에 해독제 그리고 지혈대를 반드시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초 시 말벌에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화나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잦은 계절인 만큼 벌초나 등산 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하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태우고 퇴근길에 나선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정차 중인 25톤 탑차를 들이받아 부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이날 일을 마치고 뇌병변 2급인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장애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일을 하러 다닌 것으로 전해져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